카메라입니다. 올해는 평소와 좀 다르죠? 이전에는 일반 모델을 사려고 할 때 굳이 그걸 사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야 한다면 올해는 일반 모델이 아니라 프로 모델을 살 때 왜 이게 필요한지 이유를 대야 할 만큼 일반 모델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를 쓰고 싶은 이유는 역시 카메라 때문이죠. 과연 아이폰 17 프로의 카메라, 이것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친 셀피 카메라. 근데 이건 다 있잖아.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에 적용된 카메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단연 셀피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 이벤트를 보면서 셀피 카메라에 큰 기대도 없었고 제조사들도 딱히 이 셀피 카메라에서 더 이상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도 한참 동안 없었는데요. 정방형 18메가픽셀 센서를 넣으면서 가로, 세로 상관없이 가장 편한 그립으로 잡은 상태로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이미지 관점에서도 센서 사이즈가 2배 커지면서 이미지 퀄리티가 증가한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전작인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와 가장 눈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셀피 카메라 결과물입니다. 만약 셀피 사진이나 영상 촬영까지도 전면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가 획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센터 스테이지는 잘 쓰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작동은 잘 되거든요. 이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람만 인지해서 앵글로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같이 제품을 손쉽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힘든 제품에서는 실제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폰은 손에 들고 촬영을 하잖아요. 아이폰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앵글을 조절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화각도 손을 좀 더 내밀고 당기고 하면서 맞추는 게 더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셀피 카메라가 아이폰 17 일반 모델부터 아이폰 에어까지 전부 갖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프로를 사는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후면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후면 메인 카메라. 일단 메인 카메라를 먼저 볼게요. 아이폰 17 시리즈를 나란히 깔아두고 보면 일단 센서 사이즈로 봤을 때 아이폰 17 일반 모델과 아이폰 에어가 같은 메인 카메라를 공유하고 있고요.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는 좀 더 큰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전 모델 모두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로 23mm 한배 카메라와 48mm에 해당하는 2배 앵글을 지원하는데요. 딱히 메인 카메라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사이에 프로만 더 독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메인 카메라로 기본 화각과 2배줌 정도만 사용한다면 아이폰 17 일반 모델과 아이폰 에어 모두 프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확실해요. 저조도에서는 정말 확인을 위한 확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둘의 차이를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굳이 프로를 산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16 프로와 메인 카메라 하드웨어는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작을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이미 동일한 수준의 카메라 이미지 품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이죠. 더 커진 센서, 늘어난 화소수의 망원 렌즈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후면 망원 카메라.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서 프로만이 유일하게 망원 카메라가 있고 전작과 비교해도 센서 사이즈와 화소수 모두 증가한 여러모로 지금 아이폰 17 프로를 존재하게 하는 킬러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전부 프로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프로 로우가 처음 소개됐을 때 별도로 리뷰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장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모든 사진을 프로 로우로 촬영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쯤에 프로로우 포맷에서 옵션이 생겼습니다. JPEG 무손실, JPEG XL 무손실, JPEG XL 손실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주간과 야간의 포맷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라이트룸에서 확인을 했는데 가장 파일 사이즈가 작은 JPEG XL 손실을 사용해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부 JPEG XL 손실의 프로 로우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다시 카메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전작과 비교하면 5배에서 4배로 35mm 카메라 환산 100mm 화각은 사진을 촬영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존 5배 화각은 사용하기에 너무 멀어서 활용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카메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100mm 화각은 2배 이후에 의미 있게 망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센서 사이즈도 커지면서 실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디테일과 저조도 노이즈 수준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망원 카메라의 활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기에 추가로 8배 옵션까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는 이걸 광학줌 퀄리티의 8배 카메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이폰 17 프로는 총 8개의 화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아이폰은 3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걸 8개의 화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망원 카메라 기본 화각은 4배 줌이고 8배 줌을 지원하는 건 메인 카메라에서 2배를 지원하는 것처럼 결국은 디지털 크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디지털 크랍을 한 것과 실제 아이폰에서 8배 줌으로 촬영한 결과물이 큰 차이가 났어요. 이 사진을 보면 비슷하게 화각 비교를 하기 위해서 4배 촬영한 결과물을 8배로 디지털 크랍한 사진이고 이건 실제 현장에서 8배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디테일에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머신러닝을 통해 디테일을 포함한 이미지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워낙 애플에서 말하는 이 AI 관련 기능이나 프로세싱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는지 8배로 촬영한 결과물은 많이 놀라웠어요.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가 제공하는 4배 화각은 일상에서 더 많은 망원 카메라를 쓰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광학줌 퀄리티의 8배도 과감하게 써도 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프로레스 로우.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17 프로만 가능한 촬영인 프로레스 로우 코덱 동영상 촬영입니다. 이번에 알루미늄 유니바디와 베이퍼 챔버 적용이 오직 프로레스 로우 기능을 넣고 싶어서 기획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얇고 작은 기기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코덱이 아니거든요. 정말 A19 프로의 프로세싱 능력이 놀랍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레스 로우를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를 샀으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써볼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프로레스 로우 워크플로우를 쓰고 있고 적어도 가벼운 블랙매직 디자인의 비로우라도 직접 사용해본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워낙 큰 용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편집 시스템의 프로세싱 파워도 충분해야 되고 로우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색보정하고 편집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접근할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있으나 우리가 딱히 이 기능 때문에 좋아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 사도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전에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이폰 17 프로를 사는 순간 체감할 수 있는 카메라의 경험은 무조건 첫 번째는 쾌적한 셀피 영상과 사진 촬영. 이건 진짜 물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4배, 8배 망원 화각으로 촬영한 뛰어난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분들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7 프로를 구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브랜드 상관없이 제가 사용해본 그 어떤 카메라보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아이폰 16 프로급이 아니라 아이폰 15 이전 시리즈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후면 메인 카메라조차도 개선점이 느껴질 여지가 많아서 이번에 교체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본인이 사진 촬영이 많지 않다, 특히 망원 카메라는 잘 사용해본 적도 없고 또 2배면 충분하더라, 그렇다면 올해는 너무나도 좋은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 있죠. 기본 용량도 크고 가성비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 모델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모델이 워낙 잘 나와서 이런 고민까지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에오는 진짜 실물 깡패예요. 케이스 안 씌우고 다니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예상도 못했는데 골드 색상이 왜 예쁜 거죠?